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향과 관련된 뇌파 연구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Neural Computing and Application의 2022년 12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6.0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Q2에 해당하지만 Q1에 근접한 저널이기도 하고 냄새와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서칭하다가 냄새를 상상하는 실험 패러다임은 처음 접하게 되어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덕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에 따른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게서 얻는 영상 데이터의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효과적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간의 두뇌가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가 되었는데요. 뇌 연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병과 일반적인 EEG의 주파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다양한 사물의 냄새나 냄새를 맡을 때 뇌의 반응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거나 감고 있을 때 좋아하는 냄새와 싫어하는 냄새를 분류한 논문에서는 약 90%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눈을 뜨고 혹은 감은 상태에서 4가지 다른 냄새를 맡을 때 측정된 뇌파를 8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각 클래스마다 17개에서 23개 정도의 이 제한된 수의 샘플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험자들이 냄새를 직접 맡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는 경우와 달리 냄새를 상상하는 동안의 뇌파 분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연구마다 실험 방법과 결과, 냄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싫어하는 냄새를 맡았을 때와 레스팅 스테이트에서의 뇌파를 70%의 분류 정확도로 분류하였고 fMRI를 통해 냄새를 맡거나 상상하는 행동이 유사한 신경활동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기분 좋은 냄새와 불쾌한 냄새를 상상했을 때의 뇌파를 분류한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82.5%의 성능을 얻었다고 합니다. 냄새 상상, 즉 오더 이미저리는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BCI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EG 신호만으로 쾌적하거나 불쾌한 냄새 상상을 인식하려는 최초의 연구이고 연구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인트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살에서 35살의 남성 8명과 여성 2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17개의 전극을 통해 뇌파가 측정되었습니다. 실험 전 피험자들은 클로브, 민트, 오렌지, 타임의 4가지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는 해당 식품의 100% 추출물 또는 오일로부터 얻어졌습니다. 여기서 클로브와 타임은 향신료의 일종으로 어떤 향인지 몰라서 찾아보니 클로브는 치과 하면 연상되는 향과 유사하고 타임은 상큼한 소나무 향이 난다고 합니다. 각 피험자는 4가지의 냄새 중 기분 좋은 냄새와 불쾌한 냄새를 각각 고르도록 요청받았고 각 피험자가 고른 냄새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그 후 2.5초 동안 무작위 순서로 기분 좋은 냄새와 불쾌한 냄새를 상상하도록 하였고 실험 중 냄새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20회마다 한 번씩 냄새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은 각 냄새에 대해 50번씩 반복 진행되었습니다. 측정된 뇌파는 0에서 40Hz로 밴드패스 필터링 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처는 힐버트 트랜스폼, 페스트 월시 아다마르 트랜스폼, 즉 FWHT, 그리고 밴드 파워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추출되었습니다. 힐버트 트랜스폼은 신호 진폭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 주파수 성분을 이동시키는 수학적 변환으로 신호의 국소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FWHT는 푸리에 변환의 확장 변형 버전으로 시간과 주파수 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2가지 값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밴드 파워와 스펙트로그램은 흔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FFT를 적용하여 추출됩니다. 클래시파이어로는 KNN과 SVM이 사용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제한된 수의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어 딥러닝보다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0에서 40Hz 범위 내에서 0.1Hz 단위로 가능한 모든 범위에 대해 분류 성능이 테스트되었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범위를 가장 적합한 밴드패스 필터 주파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피처별 분류 결과로 먼저 힐베르트 트랜스폼 결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0.1Hz의 정밀도를 갖는 0에서 40Hz 범위의 모든 가능한 밴드패스 필터에 대해 테스트되었고,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 결과는 각각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피험자에 대해 동일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밴드패스 필터 범위가 2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피험자에서는 KNN 분류기에 대해서 하나의 주파수 대역만 있었다면 두 번째 피험자에서는 2개, 세 번째 피험자에서는 3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KNN은 피험자 9번의 필터 범위 1.2에서 4.9, 그리고 1.9에서 4.1 범위에서 95%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SVM은 2번 피험자에서 87.5%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KNN의 경우 87.75%, SVM은 80.75%의 분류 성능을 보였고, 모든 피험자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밴드패스 주파수 범위는 없었습니다. 다른 피처에 대한 결과도 모두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전체 피처의 결과를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FWHT의 결과에서는 KNN에서 피험자 7번과 9번에서 95%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SVM에서는 피험자 9번에서 90%의 최고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밴드 파워에서는 KNN과 SVM 각각에서 이 90%와 이 85%의 최고 정확도를 보였고, 스펙트로그램에서는 90%와 87.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피험자별 전체 평균 정확도에서는 KNN 분류기 사용 시 힐버트 트랜스폼 피처에서 이 87.75%라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해당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난 이유는 좁은 대역의 신호에서 이 순간 진폭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힐버트 트랜스폼의 장점이 차별화된 특징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각 피처별 정확도에 대한 결과밖에 없어서 어떤 피처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타났는지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부족했던 만큼 본 논문에서는 아쉬웠던 점이 유독 많았는데요. 바로 앞에 그 결과와 연결해서 결과에 대한 아쉬웠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4가지의 모든 피처에 대해서 전체 피험자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이 공통된 밴드패스 필터의 범위가 없었고, 피험자별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주파수 특성의 그 대역이 피험자마다 매우 달랐던 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피험자별로 개인에 맞는 주파수 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 주파수 특성의 범위가 피험자별로 너무 넓어서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최대의 주파수 성능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전체 피험자에 대해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이 일관된 주파수 대역을 찾는 쪽이 더 해석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이 무취 이미저리가 없어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할 만한 클래스, 즉 대조군이 없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레스팅 스테이트, 즉 이 대조군과 비교해서 각 향이 어느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기가 힘들었고, 단순 정확도 결과만으로는 명확한 해석을 하기에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는 논문 전반에 걸쳐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었는데요.
실험 과정에서도 사용한 측정 장비나 이 네 가지의 향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전처리 과정에서도 노이즈는 어떻게 제거가 되었는지, 이 밴드패스 외에 다른 전처리는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결과 또한 정확도의 결과가 이 수치상으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아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인트로에서 이 인트로 전체적으로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이 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의 반응 혹은 이 BCI에 사용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SSVP나 ERP 등 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는 자극을 두고 이 개인별로 이 향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 향을 자극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문을 선택하게 된 게 뇌파로 워더 이미저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고, 본 논문에서도 그 점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전체적으로 신호 분석 과정과 결과 해석 부분에서 애매한 점이 많아 오히려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Chemical Senses의 2021년 5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2입니다. 해당 논문은 신생아의 후각 처리 과정을 뇌파를 통해 확인한 논문으로 후각을 뇌파로 비교 분석한 논문을 찾다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후각은 신생아와 유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시각 능력에 비해 청각 및 후각 시스템이 더 일찍 발달하기 때문에 신생아는 환경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알려진 자극과 알려지지 않은 자극을 구별하기 위해 청각 및 후각 자극에 크게 의존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출생 전에 후각이 완전히 발달하며 엄마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생아의 후각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 신생아의 후각 기능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행동이나 얼굴 반응 등을 기반으로 하고 후각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fMRI, 널스, EEG 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후 문제를 해결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타당성 조사에 한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후각 기능과 후각 처리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고, FFT 기반의 EEG 분석을 통해 유아의 후각 처리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행동 및 정신생리학 연구에서 이미 냄새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음식인 모유 냄새와 음식이 아닌 냄새가 다르게 처리된다는 가설을 세워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2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유아 21명이 포함되었으며 모두 모유 수유 중이었습니다. 실험 전 유아의 머리에 EEG 전극을 부착하고 양쪽 콧구멍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강 캐뉼라를 삽입하였으며 주변 소음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였습니다. 움직임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얻고자 하였고, 모두 유아는 실험 전에 모유 수유를 받았고 대부분 실험 시작 전이나 실험 시작 몇 분 안에 잠들어 조용하고 완전히 편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극으로는 두 가지 냄새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음식 냄새로 각자 어머니의 모유를 사용하였고, 하나는 음식이 아닌 냄새로 파르네솔을 사용하였습니다. 파르네솔은 은방울꽃과 같은 냄새가 나며 선행 연구에서 비식품 냄새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극은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여 투여되었으며 자극 지속 시간은 1초, 그리고 자극 간 간격, 즉 ISI는 20초였습니다. 자극 간 간격 동안에는 무취의 가습 공기가 제공되었고, 자극 제시 전 7,000에서 3,000ms의 구간이 대조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냄새는 동일한 냄새를 3번에서 5번 제공하는 자극 블록으로 부작위 순서로 제공되었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냄새별 30번, 총 60번 진행되었습니다. 뇌파는 9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고 눈이나 근육의 움직임과 깜빡임으로 인한 아티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가 낮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측정된 뇌파는 0.5Hz의 하이패스 필터가 적용되었고 자극 시작 전 1000ms부터 4000ms의 길이로 에폭되었습니다. 그 후 20Hz의 로우패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자극 전 1000ms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적용하였습니다. 진폭의 개인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인별 그리고 전극별로 평균 진폭 기준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초과하는 에폭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눈 깜빡임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FP1과 FP2 전극을 기준으로 비주얼 아티팩트 리젝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처리된 뇌파 데이터는 3가지 주파수 대역에 대해 FFT를 적용하였고 3가지 주파수 대역은 해당 주파수 내에서 후각 및 청각 정보 처리를 보여주는 유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통계는 자극과 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요 효과와 자극 주파수 대역 간의 상호작용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포스트옥으로는 본페로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모유 그룹이 대조군과 파르네솔 그룹에 비해 EEG 진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모유가 유아에게 익숙하고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냄새인 반면 파르네솔은 식품과 관련이 없고 덜 익숙한 냄새이기 때문에 모유 그룹과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행동 분석을 통해 유아와 신생아가 친숙한 냄새와 그렇지 않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근거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델타, 세타, 알파 대역의 진폭을 나타내고 아래의 그림은 델타 대역의 진폭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계 결과 낮은 주파수에서 더 높은 진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델타 대역에서 가장 높은 진폭을 보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우유와 파르네솔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유와 대조군의 차이에서도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델타 주파수 대역은 집중된 주의력과 내적 집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익숙한 냄새에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결과에서 델타 주파수 대역에서 냄새 자극 간의 EEG 진폭 차이만을 관찰했기 때문에 델타 주파수 대에서만 토포그래피 EEG 추가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림이나 표가 없어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제시된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나타내 보았습니다. 토포그래피컬 분석인 만큼 프론탈, 센터럴, 페리아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이 진행되었고 프론탈에서 가장 낮은 진폭이 그리고 페리아털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진폭이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엄마의 목소리와 알 수 없는 목소리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였을 때 프론털 및 페리아털 영역에서 EEG의 델타 주파수 진폭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친숙하고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후각 정보 또한 델타 주파수 대역의 EEG 진폭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아쉬웠던 점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두 번째 논문은 잘 읽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그림이 너무 없고 글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뭔가 머릿속에 결과가 이게 딱 그려지지는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두 논문 모두 아직까지 향과 관련된 뇌파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이 분석 과정 그리고 결과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이 유독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두 논문을 통해 인트로의 흐름과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 그리고 그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저널 미팅 때에는 분석과 해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